저는 처음에 부동산 경매는커녕 부동산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랑이 하나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얽매여서 사는 거 싫다.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도 부동산 경매라는 영역을 밟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6월에 첫 빌라를 낙찰받게 됩니다. 낙찰 받으면서도 약간 이게 정말 맞나?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받은 빌라가 공구상 현황과 다른 빌라였던 거예요. 공구상 현황과 다르다. 이게 어떤 걸 의미했냐면 아파트는 거의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빌라의 경우 1번 집, 2번 집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집 도면상으로 1번 집, 2번 집인데 공사가 다 끝나고 집 문패를 1번 집, 2번 집이 아니고 1번 집, 2번 집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도면상으로는 1번이고 2번인데 실제는 1번이 여기고 2번이 여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 경매지에 보면 써 있어요. 공구상 현황과 다르다. 그냥 다른 거구나.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 제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른 이후에는 인도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인도 명령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이 제 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저에게 인도하라. 그래서 법원에서 원래 살고 계시는 분들 이사 가시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1번 집을 제가 만약에 받았다고 해볼게요. 제가 1번 집을 받았는데 지금 문패가 1번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는 여기는 2번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면상으로 전 여긴 줄 알고 받았는데 제가 받아야 되는 집은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내쫓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공구상 현황이 다르다는 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제 설명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나는 모르겠고 여기가 그럼 우리 집이니까 나가시라 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분들은 무슨 죄며 어떻게 보면은 이 집주인이 채무관계 이행을 하지 못해서 경매를 넘어가게 된 건데 아무것도 모르다가 내쫓기실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시청 건축가도 가보고 건축사 사무실에도 전화를 하고 막 이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유자가 이 도면 변경 요청을 했을 경우에 시청에서는 바로 바꿔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바꿔줄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낙찰받은 빌라가 2017년에 승인이 되는 건물이라서 비교적 최신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을 시청에서 다행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자인 상태에서 변경 요청만 하면 시청에서 바로 바꿔줄 수 있다고, 건축가에서 바로 바꿔줄 수 있다는 답변을 돌아온 거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 오래돼서 도면이 없다, 그러면 저는 또 사비를 들여서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도면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건축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단계였어요. 근데 어쨌든 천만다행히 손쉽게 도면 변경이 된다고 하니 저는 잔금만 치르면 되는 거였죠.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돈이 많아서 이 100%를 다 주고 낙찰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부동산 경락 잔금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한 건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게 도면이 제대로 정상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화를 하려면 전 소유자야 되는데 소유주가 되려면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나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러 근데 은행도 알아보고 하다가 다행히 이제 법무사 쪽으로 돈을 조금 더 드리긴 했지만 알아봐서 대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잔금을 치렀고 잔금을 치르고 나자마자 시청 건축가 가서 도면 변경을 요청하고 제자리로 원상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가 않죠, 첫 물건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저는 이제 이 물건을 원래 단기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첫 물건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빠르게 한 사이클을 돌려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매매 사업자를 또 내서 단기 매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6월에 낙찰을 받고 명도를 10월쯤에 끝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이 뭔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약간 주춤주춤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단기 매매만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막 조바심이 났을 텐데 저는 좀 길게 생각하자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나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자는 감당이 가능한 상태였고
만약 매매가 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제 계획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 12월까지 기다려보다가 도저히 이제 매매는 안 될 것 같아서 임대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2월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 계약서예요. 얼마 전에 받았는데 서울에 있어서 제가 직접 못 받았고 신랑이 대신 찾아와 준 저의 첫 낙찰로 받은 월세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로 만약에 계약이 됐으면 그 대출 상환을 다 하고, 이제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대출 상환을 다 하고 그 다음 물건들을 또 도전을 했을 텐데, 지금은 월세라서 월세로 이자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경매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은 놓지 않았지만 제가 바로 뭐 도전을 또 할 수는 없는 상태라 꾸준히 공부를 하자 조금 마음다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고 또 명도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약까지 마친 저의 첫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보았는데, 경매 얘기는 또 처음 하다 보니 말도 많이 꼬이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서 좀 들으시는 입장에서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시작할 때도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경매를 꼭 하지 않더라도 요새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알아두면 월세 입자든 전세 입자든 아니면 매수 혹은 매도를 하던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경매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래서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항상 검색하면서 이 물건 낙찰받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낙찰받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시켜드릴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중에.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